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의 한 식당에서 80대 남성이 7살 여자아이를 성추행하는 CCTV 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피해 아동 가족들이 이 가해 남성에게 사과 한마디 듣지 못한 채 오히려 무고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법원도 피해 아동 가족을 위협한 가해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고령이라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이수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의 한 식당. 혼자 밥을 먹는 7살 여자아이 바로 옆에 80대 남성이 앉아 있습니다. 아이의 등을 쓰다듬더니 주요 신체 부위를 주무르고 만지기 시작합니다. 노골적인 성추행은 30분이나 이어졌고 식당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던 엄마는 뒤늦게 아이의 말을 듣고 아연실색했습니다. 엄마, 아까 할아버지가 엉덩이하고 가슴 만지는데 기분이 되게 나빴어 이러더라고요. CCTV에 담긴 범행 모습을 토대로 엄마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지난 2월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면서 가해 남성의 조속한 처벌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던 A씨가 식당을 찾아와 위협한 데 이어 자신을 무고죄로 신고했습니다. 다행히 불기소 처분을 받긴 했지만 사과는커녕 돈을 받아내려는 사기꾼 취급을 받은 엄마는 말문이 막힐 따름입니다. 내가 누군지 아냐고. 나 옛날에 서울에서 깡패 했다고. 돈 뜯어먹고 싶어서 사기친다고. 이후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 경찰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고령의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넉 달이 넘도록 수사가 늘어지며 기소조차 안 된 답답한 상황. 식당 600여 미터 인근에 사는 A씨를 길에서 마주칠까 피해 아동 가족들은 오늘도 불안감 속에 힘겨운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바로 옆 건물 호프집에서 술을 자주 드세요. 저쪽으로 돌아가면 자기 집이 바로예요. 근데 진짜 보란 듯이 저를 약 올리듯이 요렇게 가세요. TJB 이수복입니다. 오늘 새벽 1시 54분쯤 예산군 예산읍의 상가주택 2층 미용실에서 불이 나 36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미용실 주방 33제곱미터가 불에 타고 집기류 등이 소실돼 소방서 추산 4,700만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새벽 1시 59분쯤에는 당진시 송화읍 서해안고속도로 당진 졸음쉼터 부근에서 달리던 화물차 뒷바퀴에서 불이 나 40분 만에 꺼졌지만 2,7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브레이크 라이닝 과열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40분쯤 천안 서북구 백석동의 한 반도체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나 작업 중이던 50대 남성이 2도에서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이후 공장 직원들이 전원 대피했지만 추가 인명피해나 화재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차단기 교체를 위한 작업 중 철제가 접지부에 닿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대전의 한 모텔에서 또래 여고생을 감금해 집단 폭행하고 이를 생중계까지 한 미성년자 일당 소식 저희 TJB가 단독으로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6개월간의 재판 끝에 이들 일당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졌는데 피해자 측은 형량이 너무 적다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조영준 기자입니다. 배엔 온통 시퍼런 멍이 들었고 눈과 얼굴은 심하게 맞은 듯 온통 퉁퉁 부어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대전의 한 모텔에 여고생을 6시간 넘게 감금한 채 집단으로 폭행하고 성폭행한 10대 일당 5명. 애가 아프다고 소리 지르니까 양말을 벗어서 입에다가 넣고 애가 힘들어서 뱉으니까 다시 집어넣고 안 죽는다고 다시 집어넣으면서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며 생중계까지 해 큰 충격을 준 이들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대전지법은 범행을 주도한 18살 여학생에겐 징역 장기 8년, 단기 6년, 19살 성인이 된 남학생에겐 징역 4년을, 나머지 일당 2명엔 장기 4년 6개월, 단기 3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매우 무거운 성범죄를 저질렀다면서도 범행 당시엔 이들 역시 모두 미성년자였으며 현재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검찰 구형량의 절반 정도에 그친 판결에 피해 여학생의 아버지는 억울함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짜 이거 뭐 자기는 가족이나 이랬으면 이렇게 생각을 안 했던 생각으로 진짜 너무 약하게 처벌을 하신 것 같아요.
아울러 지난 6개월간 모두 110여 장의 반성문을 법원에 낸 가해자들이 정작 자신들에게는 일체의 사과도 하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판사님한테 반성을 하지 저희한테 반성문 쓴 거 한 번도 없고 사과 편지도 하나도 없었고. 한편 함께 범행을 주도한 걸로 전해진 17살 남학생 한 명은 강제추행 혐의로 또 다른 재판을 받고 있어 선고가 미뤄졌습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충남교육청이 저출생 문제와 저경력 공무원들의 공직 이탈을 막기 위해 자녀 보육휴가 신설 등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는 4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자녀 보육이 필요할 경우 연간 5일 범위에서 보육휴가를 부여하고 배우자가 한 번에 2 이상의 자녀를 출산할 경우 경조휴가 일수를 기존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충남교육청은 이 밖에 모범공무원 수당 지급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시간의 수당 연가 전환 제도도 신설했습니다. 세종시가 2040년 도시기본계획을 확정해 공고했습니다. 제2의 수도와 혁신경제도시, 문화복지도시, 스마트 친환경도시가 4대 목표로 제시됐고 2040년 계획 인구는 78만 5천 명으로 관광객 등 주간 활동 인구 4만 8천 명을 포함해 총 인구는 83만 3천 명으로 설정됐습니다. 도시 공간 구조는 현재 행정중심 복합도시인 1도심과 조치원읍의 부도심, 면지역 5곳의 지역 중심으로 설정했으며 도시 발전축은 국도 1호선 등의 2대 주 발전축과 2대 보조 발전축, 2개의 보전축으로 계획했습니다. 지난 2004년 대전에서 문을 연 나노종합기술원이 올해로 설립 20주년을 맞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이자 미래 먹거리 기술 가운데 핵심인 나노반도체 기술 국산화와 초격차 확보를 이끌어온 나노종합기술원의 성과와 미래를 조혜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해외 업체들이 독점하고 있는 12인치 반도체 식각 장비를 개발한 국내 한 소부장 중소기업. 관련 기술을 실험해 볼 수 있는 나노종합기술원의 테스트베드 지원 사업이 해외 독점 기술을 국산화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됐습니다. 테스트 웨이퍼나 측정 장비를 이용해서 저희 측정을 해주고 하는 실질적인 기술 지원도 저희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소기업은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 대전 나노팹에서 많은 도움을 이제 받게 됐죠. 지난 2004년 카이스트 부설 나노종합 팹센터로 출발한 나노종합기술원. 지난 20년간 국내 반도체 소부장 중소기업들의 R&D와 공정 서비스를 지원하며 국내 나노반도체 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이끌어왔습니다. 8인치 반도체에 이어 12인치 반도체 소부장 테스트베드는 2021년 3월 구축한 이후 지금까지 86개 기업을 대상으로 6,300여 건의 실증 시험을 지원했습니다. 반도체 공정을 활용한 나노센서 기반 코로나19 진단키트 제품 상용화와 함께 자체 개발한 적외선 센서 제조 공정은 중소기업으로 기술이 이전돼 적외선 열영상 카메라 국산화로 이어졌습니다. 소부장 업체나 연구자분들이 국내에서 많은 성과를 내실 수 있게 지원을 해드리고 또 동시에 그분들이 해외에 나가셔서 많은 연구와 또 실증 검증을 통해서 세계 시장을 들어가실 수 있게끔 설립 20주년을 맞은 나노종합기술원은 산학연 연구자를 중심으로 국내를 뛰어넘는 글로벌 서비스 공급자를 새로운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미국과 일본, 유럽 등 세계적인 반도체 팹과 협력을 강화해 국내 기업들과 다리 역할을 충실히 하는 한편 대전시 전략산업인 국방반도체 산업 고도화를 위한 다양한 연구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대전 고향사랑 기부제 올해 2번째 최고의 기부자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원인 송태용 씨는 고향인 대전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고향사랑 기부금 500만 원을 전달했고 기부하면 받게 되는 150만 원 상당의 답례품도 어려운 이웃에 사용되길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거리마다 녹음이 짙어가는 5월을 맞아 가족들이 함께 볼 만한 다양한 전시와 공연들이 펼쳐집니다. AI로 재구성된 신경 다양성 작가들의 이색 작품부터 조연이어도 괜찮다는 메시지를 담은 전시까지 아트앤컬처에서 소개해드립니다. 전유진 기자입니다. 큰 뿔을 가진 사슴 2마리가 주황빛 숲속을 거닐고
푸르고 붉은 새들이 그 위를 날아다닙니다. 물감에서 반사되는 빛에는 숲의 생명력이 담겨 있고 꽃의 다양한 색과 형태에서는 오묘한 아름다움이 느껴집니다. 여기에 AI 기술까지 더해져 생동감 있게 움직이는 하나의 세계가 다시 태어납니다. 신경 다양성을 가진 작가 6명의 그림과 그들의 예술 세계를 AI로 재현해낸 미디어 아트는 오는 26일까지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이분들은 발달장애 아티스트라기보다는 예술가 그 자체로 인정받고 싶어 하시거든요. AI를 통해서 그분들의 노력이 좀 더 확장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명 만화 미키마우스에 나오는 캐릭터가 이가 보일 정도로 밝은 웃음을 보이고 아톰에 나온 캐릭터도 환하게 웃습니다. 모두 주인공이 아닌 조연으로 때로는 주인공의 친구와 주변인으로 등장하는데 개그맨이자 작가 이명필은 조연 캐릭터도 환히 웃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그림을 통해 전달합니다. 오는 11일에는 작가와의 대화 샌드아트 공연도 예정돼 더욱 풍부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우리가 조연의 삶일 수 있지만 나의 인생에서만큼은 우리가 주연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희망하는 마음으로 작업을 하셨습니다. 12일에는 대전 지역 청년 음악인들이 모인 현악 오케스트라 단체 스프링 디아츠의 정기 연주회가 열립니다. 낭만주의 거장 맨델스존을 비롯해 텔레만과 수쿠의 곡들을 현악기로 재해석해 선보일 예정으로 텔레만의 비올라 협주곡에는 비올리스트 최혜승이 함께해 섬세하고 풍성한 협연이 기대됩니다. TJB 전유진입니다.